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주말 비증시는 고용이 강하고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되면서 주요 IB들이 올해 금리나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안 내리거나 기존에 내릴 것으로 전망했던 횟수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트럼프 등판 임박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계속 매수할 수 있을 거냐. 아시아에서 한국과 대만만 매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말에 금리 올라가고 달러 강세 보이고 이건 또 부담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증시는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제 수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더 중요한 날이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1월 현재까지는 반도체, 조선, 로봇 등등의 종목군들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어떤 수급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말에 뭐 미증시는 에너지 빼놓고는 모든 업종이 빠졌거든요. 에너지는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좀 강세를 보인 거고 그 외에 이제 대부분 업종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가 좋은데 주식시장이 빠진다. 이게 좀 특이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트럼프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증시는 이미 12월부터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흐름 보면 12월 이후에 시원스럽게 올라간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등장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게 어쩌면 감세라든가 규제 완화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자극돼서 진짜 금리를 세게 올려버리면 시장이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다. 이렇게 약간은 좀 긴장하는 그런 모드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용지표 때문에 물가가 금리가 올라간 게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점도 투자자들은 좀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빌미가 됐던 게 이제 고용지표죠. 고용지표가 워낙 세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두 가지 시각이 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한편으로는 미국의 경제가 그만큼 강한 거기 때문에 보통 금리가 올라갈 때 경제가 강해서 올라가면 주식시장의 타격을 제한적으로 주고 별로 잠깐 주다 끝나는 거고 이게 경기 침체까지 유발할 것 같다 이래버리면 상당히 길게 그리고 깊게 충격을 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제가 좋은 거니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데다가 또 시장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걸 또 지적하고는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 이거는 1년 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이거를 가늠하는 데이터인데 근데 이것도 잘 보면 미국 지지율,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가가 잡힐 거야. 근데 반면에 이제 여당 쪽,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이죠, 미국에.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확 끌어올릴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지지하는 성향에 따라 확 갈리는 그런 상황이라서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고용지표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시작이 이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이 조금은 좀 긴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리가 되게 많이 올라갔죠. 지금 4.8% 언저리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시아 증시에는 좀 부담이 될 거라서 초반에 어떤 투자자들이 좀 아무래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 특히 이제 주요 IB들 주요 그 유명한 어떤 증권사들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RBC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에서는 원래 3번 내릴 걸로 봤는데 2번. 3월 안 내릴 거고 원래 3월 내린다라고 봤었거든요. 3, 6, 12로. 근데 6월과 12월에만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한 차례씩 수정을 했고 바클레이즈에서는 원래 2번이었다가 6월에 한 번만 내릴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다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 세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금리나 전망했던 거 그대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정하는 건 고용지표 자체가 아니라 핵심은 물가 데이터잖아요.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올 텐데 그렇게 높게 예상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상치를 보면 12월 CPI 예상치가 헤드라인은 전월 대비 0.3, 그다음에 전년 대비는 2.9. 그러니까 지난달에 0.3, 2.7이었거든요. 근데 앞에 어쨌든 2%대를 아직까지는 예상하고 있고 근원 같은 경우는 0.2, 3.3인데 지난달 수치보다 오히려 낮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가를 전망하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이제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1월 수치는 오히려 내려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12월 수치를 우리가 보게 되지만 1월 수치를 예상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CPI를 0.2%까지 예상하고 있고 전년 대비도 지금은 2.8% 정도. 그러니까 이번 달 발표되는 것보다 다음 달에 발표되는 수치는 더 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용지표를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물가지표가 중요할 거고 그 물가지표가 이 예상치 범위 안에만 들어가진다면 1월은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담감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털어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달 물가지표도 중요한데 이제 그 다음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이제 트럼프라서 트럼프가 주는 어떤 물가 압박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제 뭐 금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긴장감은 어느 정도는 주식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들이 좀 기대 걸고 있는 거는 외국인이 바뀌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작년도 여름 때부터 이제 매도를 그렇게 쭉 하기 시작해서 해왔는데 어쨌든 지난주에만 거의 1조 5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연초에 반짝 매수한다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보면 한국과 대만을 매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다. 저게 우리나라 수출하고 기술주에 영향을 주는 데이터인데 그게 2달 연속에서 잘 나와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실적이 터날 것 같다. 몇 달 정도 지나가면 시차를 두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그 테크는 또 대만도 아시아에선 대만하고 한국이 기술주 쪽의 비중이 좀 큰 나라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두 나라를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봐야 하는 거죠. 네, 뭐 기대감하고 실제하고는 또 다른 거니까. 그래서 오늘 장과 내일 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하던 거 계속 하는지 매도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매도하고 또는 하루 매도하고 바로 매수하는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뭐 금리 떨어지는 거 보고 매수했던 건 아니었어요. 예, 금리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서도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뭐 4.6하고 4.8하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르게 볼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영역이죠. 근데 또 코스피 지수도 놓고 보면 코스피 지수도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도 코스피 자체도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하나가 좀 경계되는 건 2023년도 저기 4분기 때 10월 4분기 그때 보면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는 주식시장이 이렇게 별로 나쁘지 않았는데 금리가 이제 치솟아 올라가면서부터는 주식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때 이제 9월 중순부터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게 전환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때가 재현이 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외국인들이 미국의 국채금리를 더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어느 것을 피크로 볼 거냐. 그러니까 이제 4.8, 5.0 요 사이를 피크로 볼 거냐 아니면 5% 돌파하는 거를 볼 거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피크로 본다라면 뭐 하루 이틀 매도했다가도 다시 매수로 돌아올 거고 그 이상 갈 것 같은데 라고 본다라면 매도로 전환해도 굉장히 세게 매도를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 봐서는 금리 인하 국면이고 지금 제가 아까 그 물가 전망 수치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봐서는 금리가 10년물이 5.0을 넘길까? 그렇게는 또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 실제로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번 주에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의 금리하고 이런 것들은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저는 지금 지수에 이렇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그 종목들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제가 그 전주 지난주 그 전망대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과열권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아마 상승 종목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줄어들 거기 때문에 차별화 장세가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었잖아요. 지금도 그게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열권에서 내려왔어요. 과열권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지금은 충분히 빠졌는데 또 이런 종목들 상황은 아니어서 차별화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가 가장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성바이오, 현대차가 이게 이제 지수보다는 조금 더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조선주가 또 여기 표기, 시가총액 상단에 표기는 안 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는 종목들별로 좀 달라요. 예, 종목들별로 좀 다른 그런 모습이고, 코스피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부진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연가 1월로 놓고 보면 에코프로가 이제 워낙 낙폭과대라서 올라오고 있고, 다음에 제일 압도적인 건 사실은 뭐 로봇하고 이제 반도체죠. 뭐 레인보우 로봇이라든가 PSK 홀딩스라든가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군들은 1월에 상승폭이 30-40%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이제 줄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그대로 고정되어 가는지, 특히 이제 추초의 시장이 좀 어수선할 때도 따박따박 매수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좀 집중적으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은 지수라든가 시황을 볼 때가 아니라 이제 종목을 집중해야 될 때라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좀 해보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 건 저거는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다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후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걸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시작되는 날짜, 시점이. 이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긴장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외국인들이 굴하지 않고 계속 살 거냐. 특히 아시아의 대만도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한국하고 대만만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조. 근데 그냥 TSMC하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주간 단위로 플러스만 놔주면 돼요. 예, 그런 흐름이 나와주면, 시장 쉽게 안 빠지는데, 그러면 하락적으로 장난 못 치겠는데,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코스닥에서 강세 업종, 지금은 뭐 로봇도 강하고, 반도체도 강하고, 지난주 목금 사단이 나긴 했지만,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뭐, 2차전지 종목군들도 어쨌든 주간으로 보면 괜찮았잖아요. 그리고 코스피는 주 후반에 이제 건설이나 자동차가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업종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트럼프 임기 시작 직전에 자세히 또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이게 이제 그 트럼프 일기 때 4년 동안의 MSCI 한국 지수를 제가 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기가 1월 20일이기 때문에 그냥 전년 다 표기해놓고 오면 우리가 기억에 강하게 남은 건 미국의 그 무역전쟁 때, 예, 무역전쟁 시기가 그때 있어가지고 그때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 4년 동안 놓고 보면 2018년 한 해만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2017, 2019, 2020년은 주식시장이 다 올랐어요. 물론 이제 2020년은 이제 코로나 폭락 이후에 이제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와서 올라간 거라 뭐 좀 다르게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그때 당시에 4년 중에 3년이 증시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이 너무 세게 남은 건 트럼프의 어떤 변동성, 막 그때 당시에 이제 트윗 몇 개 올리면서 시장 흔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저것도 있지만 2018년도는 이제 우리나라 또 전체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바뀌는 그런 해로도 기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중복이 되는 상태였죠. 그래서 저런 기억 때문에 아마 시장이 편안하진 않겠죠. 예, 또 트럼프가 또 실제로 지금 별의별 뉴스를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긴장감은 있을 것 같은데, 증시가 붕괴되는 거는 아닐 거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 수급 변화, 뉴스 막 시장 뉴스 이런 것도 챙겨봐야 되지만 종목들의 어떤 수급 변화에 더 집중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